저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때는 전 국민이 헌법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형사소송법을 외워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보석의 차이점과 구별점을 확인해서 논술해야 되는 단계로 간 거예요. 평생 구속당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속은 우리랑 굉장히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속은 사실 없는 트랙인데 주차 위반. 그렇죠. 주로 주차 위반, 범칙금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전례 없이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법원이 내리고 그에 따라서 즉시 항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포기해 버리면서 마치 무죄방면된 것처럼 저렇게 맞습니다. 내란 수괴가 한남동 관저에서 안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죠. 라는 의문부를 국민들이 이제 찍고 맞아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종의 이제 이승만의 롤모델,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네.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인데 네네.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네네. 행태가 도처에서 지금 윤석열을 비롯해서 심지어 지금 권한대행 맡고 있는 최상목, 뭐 심우정 총장 뭐 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위 권력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대체로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무시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이 전두환 시대 말고는 없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역사가 다 그랬죠. 한국 현대사가 그랬나?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프다. 슬프죠. 네. 칼 슈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사이엔 틈이 있다. 예, 그 틈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뒷말을 제가 붙인 건데 네. 모든 법률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네. 틈이 있는데 그 틈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악용해 왔던 것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너무 어렵게 가는 건 이제 어찌됐건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예.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에 관심을 갖자. 판결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MBC에 많이 나오셔서 화제가 되신 임지봉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아주 흰머리에. 예. 근데 보면서 아우 저분 너무 멋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뒷조사. 나름 팬심으로 봤더니 네. 임지봉 선생이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지난 30년간 9년씩하니까 1기, 2기, 3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판결을 각각의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를 다 분석하신 분이에요. 와. 여기 책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그 책을 제가 권해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학술서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검찰이 무엇을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대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뭔가 좀 머리를 맞대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문제다. 이건 네. 뭐 최강 알죠.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아주 막 욕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시고 네. 그런 건 너무 다 아는데 네.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 힘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모순을 때려 부수는 데는 우리가 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 이승만의 폭정이 극에 달했었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이제 정말 나라 세운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네. 쫓아낸 거죠. 네. 저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윤석열을 내리깔고 얘기하면서 이승만을 약간 좋게 얘기하면서 하야를 무슨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닌가요? 상황이 몰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도망치면서 하야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예. 보면 예. 사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하야는 예. 도망간 거다. 도망친 거다. 근데 어떤 정치가가 자기 도망갈 때 나 도망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야 선언을 했던 예.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생존했던 거고 나머지는 예. 대신에 뭐 이기붕 일가 다 자살했고 예. 최인규 사형 이정재 사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야는 예. 본인만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거지 양보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양보는 아니다. 예. 양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 갑자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글로 갔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고 다시 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야를 선택한 거고 도망친 거다. 근데 이 사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충분히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망명설 막 이런 얘기도 막 돌고 그랬잖아요. 하야설, 망명설 이거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건국전쟁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네. 그래서 망명 가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 영화를 막 보면 네. 그 마르코스는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고 이승만 힘들게 살았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마르코스는 진짜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다음에 옮겨놓고 천천히 간 거고 이승만은 정말 쫓겨난 거니까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줄 몰랐는데 쫓겨나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예. 복귀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다시. 다시 복귀하려고 무지 노력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꿈을 안 꿨겠지만 적어도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막았냐? 네.
박정희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박정희가 막았다. 영화 건국전쟁이 정말 얼토당토 없는 100% 거짓말인 영화가 예. 마치 무슨 뭐 굉장히 그 유해를 봉안하고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민족의 저력 뭐 4권짜리 박정희 이름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풀어 쓴 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기념사업회 사람들이 각하께서 쓰신 문장을 다 바꿔놨습니다. 어떻게요? 더 순화해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네. 우리가 군사혁명을 하는 이유는 네.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막 평등 이런 단어 쓰셨습니다. 네. 근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기념사업회가 기념을 안 하네. 기록을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건 봤어도 기록을 더 망가뜨리는 건 처음 봤는데 네. 원문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본 같은 거 읽어보면 철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정, 4.19 혁명의 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귀환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네. 스님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네. 거고 네. 그 당시 이제 지금 SNS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홀로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실들, 그러니까 윤석열의 복권이든 복권이 아니더라도 여론전이든 이걸 사회가 감당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네. 감당을 해나간다는 것은 맞싸우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네.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즉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거죠. 네. 새로운 담론을 만든다는 것이 국회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라든지 검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라든지 판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면서 네. 새로운 여론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건 독재자와 맞서 싸우면서 네.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다면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아젠다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개혁, 새로운 사법개혁 이 아젠다 속에서 새로운 판결을 유도하고 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바꿔나가는 네.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사실 지금도 그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파면은 자명하다. 파면 아니고서 다른 결론으로 쓸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다만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이 기일을 늦추기 위한 뭐 그런 행태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꼼꼼하게 이 재판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포고령 보셨어요? 포고령 봤죠. 네, 다 꼼꼼히 봤죠. 몇 번을 읽었죠. 몇 번을 읽으셨어요? 네, 네. 그 예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이거 대학. 되도 않는 소리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포고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미군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미군정. 예. 근데 미군정이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통계를 보면 일본 쪽엔 8만 명 정도의 전문가가 들어갔고 미군정,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미군정 온 게 다거든요. 오니까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지금 경제가 이제 일제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쌀 관리 같은 거 잘못하면서 민중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대구 11 사건 같은 네. 거, 뭐 10월 항쟁, 뭐 네. 대구 폭동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군정이 법률적 근거, 군정 포고령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계엄령을 발동을 해요. 그때부터 그냥 수시로 발동을 합니다. 미군정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 쌀 문제를 잘 해결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어올라? 이것도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서 법률적 근거 없이 막 선포를 했었어요. 그게 1차고 네. 두 번째는 이승만 때인데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그렇죠. 여수순천 1019 사건까지 네. 이어지니까 네. 이제 그 당시 개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정부를 막 그 국회를 압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원안대로 개헌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결과가 뭐냐면 대량의 민간인 학살인 거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정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예. 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군정이 비상계엄으로 대구 11 사건을 상대했었을 때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 생겼죠. 그리고 제주 4.3에서 우리가 통상 3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죠. 여수 순천 때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건만 합쳐도 4만 명이죠. 그 이후에 한국전쟁기 때 보도연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살 사건 다 합치면 그건 현재 추산이 안 되죠. 그 정도로 많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남북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단어였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때 등장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건 예.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협정할 때 그거 밀어붙이려고. 네. 근데 그것도 선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박정희 정권을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라는 건 네.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일협정 할 거야. 음. 근데 이게 뭐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한 번 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오히려 박정희 정권 때는 잘 아시겠지만 뭐 좋은 얘기가 전혀 아니지만 간접단 사건을 조작하거나 뭐 어떤 그렇죠. 반공주의에 의지하면서 베트남의 군대를 파병하거나 이런 식의 수를 썼지 네. 한 번의 비상계엄을 때려서 겁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 유고시를 이용했고 예상치 못한 광주에서의 민중항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정도였던 거죠. 네. 아,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죠. 네. 터진 정도란 말은 좀 위험하지만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내가 전체를 휘어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사례는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역사에 아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네. 그 사실상 그 기가 막힌 수준인데 이런 것도 학살 예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뭐 야 노태학은 내가 맡는다. 사무실에 야구바닥 갖다 놔라. 예, 케이블 타이. 예. 그다음에 그거- 안대 뭐 이런 거. 예. 그 제가 그 케이블 타이를 그 국회의원이 가져와가 박선원, 네. 박선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는 한병도 의원이 직접 가지고 왔는데 저기에 묶이면 이게 탈출이 불가하겠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그걸로 무슨 문을 못 가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노상원 수첩을. 네네. 근데 그 기획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뉴라이트의 영향 같아요. 뉴라이트.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네, 맞아요. 저는 박근혜 정권 탄핵되면서 뉴라이트의 불씨가 많이 꺼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낙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얘네들이 잘 준비해서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뭐 가서 진압을 하고 그리고 뭐 보안사 같은 데서 운동권 애들 데려와서 괴롭히고 이런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좀 특수 상황들이지 아니 군이 뭐 계엄을 일으켜서 뭐 사람을 대거 잡은 다음에 뭐 죽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폭사라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 그 전두환의 국보위 문서에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 그런 그래서 얘기는 전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냐를 따져보게 되면 예. 여튼간에 뉴라이트의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 뉴라이트의 등장은 뭐냐면 극단적 미화잖아요. 미화. 일제강점기 너무 살기 좋았다. 일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가 됐다. 그리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건국을 할 수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아니었으면 산업화할 수 없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네. 심지어 얘네들이 요즘 어디까지 왔냐면 조선은 저열한 나라다. 조선의 노비가 조선은 인구의 70% 노비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전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심지어 고려 거란 전쟁 떴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왜 열광하나 봤더니 조선을 까고 나니까 그래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고려라도? 깔려면 고려라도 띄워야 된다. 근데 아무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고려보다 조선이 더 나은 사회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는 그렇죠. 발전하니까. 예.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이승만 박정희 미화를 넘어서서 이렇게 가다가는 역사 부정이네 완벽하게. 예를 들어 아마 이제 고구려 비하도 될 수 있어요. 고구려 비하? 뭐 신라 비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걸 미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역사를 네. 대중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만큼 조선을 계속 욕해요. 시작은 고종의 욕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고종을 욕해야지만 네. 일제 강점기가 타당하니까. 근데 이게 아예 조선을 욕하는 걸로 지금 쭉 넓어져 버려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없다고 근대화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대화라는 건 시대적 흐름이니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그렇습니다. 과정인 예. 거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정경유착의 폐해를 해결하는 기간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보다 길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경제 성장을 비교해 본다라면 독재 정권 때보다 민주화 이후의 경제 성장이 훨씬 뛰어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라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친 미화하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얘기는 아예 뭐 이건 네.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론도 말할 못 것도 하겠는 없고. 거고. 근데 네. 이제 이런 극단적 미화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과오는 다 덮는 거죠. 덮다 보니까 예. 그거 사람 몇 명
잡아 죽이고 그깟 사람들 몇 명 체포하고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좀 어떤 횡행하고 있다. 횡행하는 것이 이제 노상원 씨나 이런 예. 일부 군인들의 마음속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노상원이나 뭐 그 정보사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박정희 이 시대의 군인들 세계관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네.